소소한 마음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이 됩니다. 소소마인드입니다. 왜 믿음은 노력해도 오지 않는가? 얼마 전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기준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사실 이 한 문장이 이번 주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지나면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시간의 기준이 없기에 불안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이유. 당신의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길에 있는 건 아니란 걸 오늘 그 이유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말미에는 다른 구독자님의 질문인 기한 설정까지 함께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중심에 놓이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현실 창조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합니다. 머리로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왜 나는 믿지 못할까라는 회의와 씨름하죠. 마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해 증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습니다. 믿으면 좋은 것이 온다는데 왜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할까? 이 간극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야지 라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 자체가 나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결핍의 신호를 무의식에 새기는 역설적 행위가 됩니다. 이 결핍의 진동은 곧 강한 저항을 만들어내며 소망의 현실화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믿음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노력으로 만드는 믿음은 결국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는 평화로운 인식에서 피어납니다. 이때의 믿음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나를 지탱하는 공기처럼 작동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노력 대신 내면 환경이 조성될 때 자연히 피어납니다. 소망을 시각화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잠재의식 속 부정적인 기억과 신념이 소망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방출하는 진동에 우주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긍정을 외쳐도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낮은 진동이 더 강한 주파수로 작용하여 소망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저항 에너지의 80% 이상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경험에서 비롯되며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자기 수용의 한계를 만듭니다. 과거의 실망으로 인한 방어기제 또한 믿음을 회피하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또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는 조급함은 끌어당김에 필요한 자연의 시간을 불신하게 만들어 낮은 진동을 방출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끌어당김은 소망을 바라는 노력 이전에 잠재의식 속의 저항 에너지를 해소하는 내면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조차 이건 내게 과분해라는 자기 저항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용의 그릇이 미완성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욕구로 소망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저항은 믿음을 노력해야 할 숙제로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을 녹여 수용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댐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물이 흐르듯 풍요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이 모든 저항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치유하는 것이 소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복되는 피해의식, 희생 패턴은 과거의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이것은 나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소망을 주문했다면 완전히 놓아주세요.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확신하세요.
우주는 증거가 아닌 감정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목표 달성의 기쁨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으로 미리 느껴보세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여 결핍의 주파수를 풍요로 전환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나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인식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질책 대신 연민으로 이해해주세요. 이 연민이 저항의 잔재를 녹이고 수용의 그릇을 확장시킵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적 확신, 즉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동적 평온입니다. 불안이나 의심이 남아있다면 믿음의 순도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긍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지나가도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는 회복력, 그것이 진짜 믿음의 순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요구하는 믿음은 무거운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애써 믿음을 만들려 했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행 조건은 치유라는 진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삶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은 우주와의 협력 선언이자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멈추는 순간 우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애쓰는 믿음에서 허용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며 스스로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매일 허용하세요. 그때 믿음은 더 이상 의식의 노력이 아니라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확신이 될 것입니다. 노력 없는 믿음이란 결국 세상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수용할 때 우주는 당신의 가장 순수한 진동에 응답할 것입니다. 마치기 전 며칠 전 다른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저의 생각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와 자료들은 꿈을 이루려면 몇 월 며칠까지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명확한 기한 설정 방식이 목표 달성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방식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이 방식에 맞지 않는 쪽에 속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기한을 향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날짜가 되어도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실망과 좌절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목표 달성 실패로 인한 실망감은 결국 명확한 기한 설정 법칙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명확한 기한 설정 방식이 잘 맞지 않아 실망감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목표 설정 방식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기한 설정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법칙을 모르더라도 법칙에 맞는 생각을 품고 산다면 끌어당김은 실현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됨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한을 정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그만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과 결핍감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주파수입니다. 저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정하는 건 결핍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지 못한 채 며칠 안에 몇 번만 하면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기한은 곧 시한폭탄이 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압박감이 실패라는 자책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기한이 도전의 동기가 아니라 결핍의 증거로 변할 때 그 시간표는 더 이상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조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에게는 맞는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존중하되 그것을 나의 삶에 그대로 복사해선 안 됩니다. 각자의 내면의 상태, 환경, 리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정답이 내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날이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결핍을 오히려 강조하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끌어당김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100% 믿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과 조바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됨의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외부에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수정하는 내면의 여정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형태인가라고요. 믿음이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됨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더디게 가더라도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확언, 내면와의 마주하기, 미래의 나와의 대화, 호오포노포노, 감사일기, 저널링, 명상, 타도 등 수많은 긍정적 도구를 시도하며 끌어당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100번씩 쓰기, 369 법칙, 거울 명상처럼 구체적인 기한과 형식을 가진 방법들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억지스러운 기한 설정은 내 소망에 스스로 제한을 걸어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종종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을 때 이 기한은 희망이 아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닐 때 정해진 날짜는 조급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이는 결국 결핍의 에너지를 우주에 보내게 되어 소망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끌어당김의 핵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면 스스로 설정한 제한과 마감 시한은 그 느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완벽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한의 촉쇠를 스스로 채우는 대신 그 소망에 무한한 공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긍정적 도구와 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도했던 확언, 명상, 감사일기 등의 모든 행위는 단지 소망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비록 당장 소망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생각들을 인지하고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핵심은 믿음을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끌어당김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하고 선행되어야 할 끌어당김의 시도는 외부의 기술이나 기한 설정이 아닌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제한하는 생각들을 줄여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건 너무 큰 소망이다와 같은 자기 제한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내면와의 작업이나 저널링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은 긍정적 행동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외부의 기한으로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면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심어놓은 이룰 수 없다는 제한적인 생각부터 조용히 걷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방법입니다. 이 지혜로운 길이야말로 진정한 소망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칙과 도구들을 활용하여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기한은 도착 시간을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늦음도 빠름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시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꼭 따라야 할 길로 여기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모든 해답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있으며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완벽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주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 대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올 것임을 믿고 맡긴다는 긍정적인 확언을 자주 되뇌며 신뢰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감사는 끌어당김의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현재의 만족감이 미래의 만족을 끌어당깁니다. 기아는 이때 소망과 연결된 직관이나 영감이 찾아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세요. 우주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소망을 실현시켜 줄 경로를 열어줍니다. 기한을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저 될 때를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 삶을 온전히 누리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